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최근 주가 하락의 배경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컨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매매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 점을 전제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온 트랩 방식은 전자를 띤 원자, 즉 이온을 공중에 가둔 뒤 이를 이용해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아이온큐의 특징은 자체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이 양자 컴퓨터를 AWS,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외부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연구실 장비가 아니라 실제로 접근 가능한 양자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 경로를 어떻게 짜야 가장 효율적인지, 생산 일정을 어떻게 배분해야 비용이 최소화 되는지와 같은 문제입니다. 둘째는 화학 소재 시뮬레이션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의 탐색, 배터리나 반도체 소재의 구조 계산처럼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은 계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금융, 국방, 보안 연구입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대규모 복합 문제의 시뮬레이션, 나아가 양자 보안 분야까지 포함됩니다. 아이온큐의 주가는 연중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연말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다시 연초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즉 중간에 큰 상승과 하락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왼쪽 표를 보면 전일 종가 평균 거래량 그리고 1년 후 목표 주가가 74.89달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입니다. 총 13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 77%인 10명이 매수를, 23%인 3명이 보유를 제시했고 매도를 제시한 분석가는 없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46달러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전망은 47달러, 중앙값은 73달러,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전망은 100달러입니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약 58.7%의 상승 여력이, 최대치 기준으로는 약 117.4%의 상승 여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가는 조정받았지만 컨센서스 자체가 붕괴된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이온큐의 주식수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아이온큐의 주식수는 2023년 말 약 2억 660만 주에서 2025년 3분기 말 약 3억 2,530만 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약 1억 1,870만 주, 57.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증가는 M&A 목적의 발행, 자금 조달 목적의 발행, 그리고 직원 보상 및 워런트 행사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왜 늘었느냐일 것입니다. 먼저 M&A 목적의 주식 발행입니다. 아이온큐는 2025년에만 여러 기술, 인력, 플랫폼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ID Quantic, Lightsync Technologies, Capella Space,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벡터 아토믹 등을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약 5,061만 주의 주식이 인수 대가로 발행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자금 조달이 아니라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목적의 주식 발행입니다. 수시 판매 방식 증자, 즉 ATM 방식으로 1604만 주가 발행이 되었고 2025년에 7월과 10월에 각각 10억 달러와 2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가 진행되어 총 4,671만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증자들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인수가 되었습니다. 분기별 보유 현금 및 사용액을 보겠습니다. 3분기 말인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온큐는 약 10억 8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현금이 아니라 단기 투자를 포함한 현금성 자산의 총액입니다. 한편 분기별로 보면 영업활동 기준으로 현금의 사용액은 2024년 4분기에 3,300만 불을 사용한 것에서 2025년 3분기에는 약 2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에 10억 8천만 달러의 현금 보유는 영업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의 결과입니다. 모든 유상증자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식수가 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긍정, 부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을 왜 발행했으며 누가 인수했는가입니다. 시장은 모든 유상증자를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유상증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등 제3자 배정 그리고 투자나 M&A 목적의 유상증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경영학 연구에 실린 유상증자의 규모, 방식, 목적이 복합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보시는 이 표는 유상증자 이후 주식을 계속 보유했을 때의 초과 수익률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입니다. 표 상단에 BHAR5D, BHAR2W, BHAR1M, 3M, 6M, 1Y는 유상증자 이후 보유기간이 5일일 때, 2주일 때, 한 달일 때, 3개월일 때, 6개월일 때, 그리고 1년을 보유했을 때의 주식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주식을 유상증자를 한 기업의 주식을 유상증자한 이후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때 수익률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설명 변수로는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상증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SEO 사이즈, 그다음에 유상증자의 목적이 투자인 인베스트, 그리고 제3자 기관 투자자가 인수했다는 서드 D가 되겠습니다. 이 분석에서 관심 변수는 이 3변수 상호작용항인 인베스트 D와 서드 D와 SEO 사이즈입니다. 유상증자 별표들 3개, 2개, 하나의 의미는 별표가 3개이면 1%에서 2개이면 5%에서 3개이면 10% 수준에서의 유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별표가 3개라면 1% 유의 수준으로 같은 분석을 100번 시도하면 99번은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은 유상증자 후 5일, 2주, 1개월 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이 구간을 말하는 거겠죠. 이 구간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관심 변수인 요 3개의 숫자에 별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3개의 관심 변수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이 종속 변수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는 미쳤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의 효과가 작아서 잡히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3개월, 6개월, 1년 후 보유 수익률을 보면은
이 세 개의 상호작용으로 이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이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유상증자를 경계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성격이 투자의 목적이고 기관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규모도 일정 수준 이상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이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언티의 주식수는 분명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가의 성격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M&A를 위한 주식 발행, 성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증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악재다라는 단순한 공식은 아이언Q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